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고전 시가의 모든 것, 뭐 꿈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학생이 이걸 읽고 모르는 용어만 이렇게 쭉 써놓으면 용어 설명만 지금 빠르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1, 2, 3, 4번 이렇게 번호 쓰면서 본인 나름대로 정리할 건데 어쨌든 제가 정확하게 읽을 테니까 학생이 다 쓰던 어떻든 상관없이 소리에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쓰고 싶은 단어를 쓰면 돼요. 알겠어요? 네. 자, 1번 공무도가에서 백수광부는 흰백, 머리수, 그 다음에 미칠광, 지아비부. 그러니까 머리가 하얀 사람이, 미친 사람이 강가에서 물을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니까 백수광부의 처가 아내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건너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뱃사공이 광리자고라는 백사공이 듣고 집에 있는 여옥이라는 부인한테 얘기해주니까 여옥이 공무인이라는 악기로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별칭이 공무인입니다. 그러니까 백수광부는 머리가 하얀 미친 남자를 말합니다. 등장인물이죠. 공후는 뭐라고요? 악기의 일종입니다. 공후. 자, 다음 황조가. 유리왕이 쓴 건데 유리왕이 하희와 치희라는 유리왕 3년에 송씨가 떠나자 하희하고 치희라는 두 여자가 있는데 그런데 이 중국 여자가 고구려 여자가 괴롭히니까 중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강을 넘어서. 그러니까 강까지 그 여자를 쫓아갔다가 강에 있는 꾀꼬리 두 마리가 정답게 있는 걸 보고 와 니네는 정나운데 나는 혼자서 외로워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선경, 먼저 경치를 쓰고 선경, 후정, 뒤에다 감정을 쓴 겁니다. 선경, 후정. 보통 배경을 먼저 얘기를 하고 주제는 뒤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역시라는 것은 한자를 번역해서 시로 만드는 겁니다. 한역시. 한자를 번역한 시가 한역시고 이렇게 이별을 나타냈잖아요. 이별을 나타내니까 민족의 정서가 뭐냐? 전통의 정서가 이별의 정한이다. 그러면 이별을 나타낸 게 뭐냐? 정읍사. 남편이 시장 갔다가 돌아오는 거 보고 고개에서 남편 언제 오나 하는 거 보는 거. 그 다음에 가시리, 가지 말라고 한 거. 서경별곡, 진달래꽃. 이런 게 전부 다 이별과 관련된 이야기가 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황조가에서 좀 신기한 게 뭐냐면 거기에 꾀꼬리가 있어요. 그러면 꾀꼬리가 시에 나오면 시에 나와 있는 이 시의 상황의 소재로 객관적인 물건입니다. 객관적인 상관물인데 그런데 이 객관적인 상관물을 보고서 내 감정은 그렇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나는 괴로운데 그 정다운 꾀꼬리를 보고 내가 더 외로움이 부각되는 것이니까 객관적인 상관물이 꾀꼬리가 맞지만 감정이 이입된 건 아닙니다. 그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매개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중매되는 물체, 매개체 그러니까 촉매라는 말로 쓰는데 과학에서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잘 반응이 재촉되게 하는 게 촉매인데 매개체는 어떤 거를 통해서 내가 뭘 느낀다. 그러면 매체라는 건 뭐냐면 방송 매체 그러면 뭐래요? 그 매체 방송국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를 본다. 거치는 것을 매체라고 합니다. 자, 3번 구지가. 구지가는 거북이가 왕이거든요. 왕을 내놓으라고 거북이를 협박해서 왕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너 왕을 안 내놓으면 왕을 안 내놓으면 너 구워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그때 당시 보면 위협을 하고 막 그러죠. 옛날 노래니까. 그런 것처럼 했는데 황천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이곳에서 그럼 황천, 누루황 하늘천이니까 그냥 하느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황천은. 자, 똑같이 해가 4번 해가를 보면 거부가 버부와 수로를 내놓아라. 그러면 수로 부인이라는 게 유명한 고전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부인을 훔쳐갔어 용왕이. 그러면 내 부인 내놔. 안 내놓으면 너 잡아서 구워먹을 거야.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로 부인이 돌아왔으면 이걸 뭐라고요?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꼭 주문처럼 부릅니다. 중얼중얼. 그걸 주술적인 효과라고 그래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불러준다. 그래서 주술적 노래라고 하는데 저 거부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고대 옛날에 있는 고대 가요인데 이게 여러 사람이 같이 붙어야 돼요. 왕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할 때도 그렇고 수로왕을 내려주세요 왕을 내려주세요 하니까는 집단적인 노래입니다. 그러면 무가는 무당들이 부르는 노래처럼 무술적인 주술적인 효과가 있는 노래니까 집단 무가라는 것은 집단이 부르는 주술적인 노래라는 얘기고요. 이러니까 이걸 언제 부를까요? 향불이라고 피워놓고 부르겠죠. 제사 의식에서 부르니까 제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맞이하려면 제사 같은 걸 지내면서 부르겠죠. 자, 5번 정읍사. 정읍사는 정읍이 정주입니다. 정읍이 정주인데 정주 지금 정읍이 지금 정주로 바뀌었는데 정읍에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저기 시장에 갔어요. 올 때까지 위험한 데 빠지지 않고 잘 돌아왔으면 좋겠죠. 그 기다림을 말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자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 이런 말이 써있는데 이거는 딴따단딴딴 랄라라랄라 하는 게 여음구 조음구 조흥구 흥을 돋빠주는 노래예요. 노래와 노래 사이에 요즘 노래도 랄라라랄라 랄라라랄라 이렇게 같이 해주죠. 하는 걸 조음구 조흥 흥을 협조해주는 만들어주는 노래가 조음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음은 뭐야? 여유 있는 음악 남은 음악이라고 하니까 노랫가락을 맞출 때 서로 같이 후렴구처럼 리듬을 같이 맞춰줄 때 쓰는 게 어귀와 어강들이 아으 다롱들입니다. 자 4번 도솔가 도솔천이라고 해요. 도솔천 불교의 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륵불 부처 앞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부처가 내려왔으면 부처를 모셨으면 하는 미륵좌주 미륵불 미륵좌주는 미륵불 미래를 다스리는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든 마음의 명예 부리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오늘 이 산화공덕은 꽃을 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수들 학교로 돌아온 꽃종이 뿌려주죠. 그게 꽃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뿌려주면서 축하해주고 하는 게 산화공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꽃을 뿌리면서 노래를 부르러. 근데 부처가 태어나서 걸어갈 때 7걸음을 구르니까 천상천하 유화 독존 하니까 거기에 연꽃이 피어났대요. 그러니까 산화공덕의 노래를 부르면 그 연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고든 마음의 그죠? 마음의 운명의 뜻이 드리워지고 부리워지고 나타나서 그래서 미륵부처가 왔으면 한다는 게 도솔가예요. 자 헌화가 7번 헌화가는 무슨 뜻이냐면 헌화는 꽃을 바치는 게 헌화예요. 헌초원에다 헌화하고 그래요. 그럼 헌화가는 뭐냐면 저 수로부인인 사람이 이렇게 또 지나갔어요. 유명하다겠죠. 수로부인 고전에 나타나는 지나가는데 저쪽 절벽에 꽃이 피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절벽에 있는 꽃 좀 누가 따다 줬으면 아무도 높아서 못 올라가는데 그런데 자주색 바위에 신비한 바위가에서 암소를 잡은 노인이 지나가다가 손을 딱 놓고 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면 제가 꽃을 바치겠습니다. 휙 날아가서 꺾어다가 바쳤다. 라는 게 헌화가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꽃은 뭐예요? 꽃은 아름다움의 대명사예요. 감각적인 아름다움. 그럼 감각적인 아름다움은 뭐냐? 꽃을 바친다, 사랑을 바친다, 아니면 아름다움에 대해 칭찬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암소를 데려가자, 소를 데려가는 노인인데, 그럼 뭐라고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암소를 돌봐야 하는 사회적인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제약이 있는, 그 사회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됐나요? 네. 도솔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산화공덕, 꽃을 뿌리는 공덕으로 미륵부처를 모셔서 미래일을 해결하고 싶은 국가의 변화와 괴상한 일, 국가의 변괴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도솔가를 부르는 거고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에 허락하는 거고요. 아름다운 꽃을 갖다 바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다음 번호 쓰고 모죽지랑가. 사모한다, 사랑한다 이런 뜻이야.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그러면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어떻게 사모하느냐? 죽지랑. 봄에 지나간 봄에 돌아오지 못하니까 돌아가셨어. 살아계실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해가 가도 그 모습의 기억이 나. 그러니까 자, 어떤 눈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해도 만나보지 못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낭이 그리워, 모죽지랑이 그리워서 그 모습을 그 사람이 우거진 무덤 속에 가가지고 떠올린다 하는 게 모죽지랑가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죽지랑은 화랑이고, 다벅짓 구러해 그러면 구러가 구렁이고, 구렁이면 무덤이고, 구렁텅이 무덤이고, 그러면 다벅짓은 다벅쑥이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그러면 쑥이 우거진 숲, 다벅구렁에 쑥이 우거진 무덤에 밤에 잘 계시냐, 잘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랑을 찾아간 개인적인 감정과 품은 마음, 그게 정회라고 합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런데 이 죽지랑을 화랑이라고 해요. 화랑. 그러니까 이게 낭도예요. 낭도. 화랑. 낭도. 화랑도. 낭도. 된대요? 다음에 처용가. 처용가는 밤에 서울에 밤이 좋아가지고 밤새 돌아다니고 놀다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다리가 4개. 둘은 내 아내 건데 이 둘은 누구야? 근데 알았어요. 처용. 이게 귀신인지. 그래서 이렇게 대범하게 누구야? 하고 했더니 아이고 원래 내 건데 이거 빼앗겨서 어쩌지? 하고 딱 나가니까 귀신이 감화를 받아서 다음부터는 처용 그림만 그려줘도 그 집에 안 들어갔대요. 그게 처용가입니다. 그러니까 역시는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침범한 겁니다. 자, 신라의 헌강왕이 개운포라는 포구 항구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져. 그럴 때 요렇게 뭐라고요? 처용이 드러나서 동해용왕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면 될 것이다. 그래야 하늘이 깜깜해진 게 없어질 것이다 하니까 왕이 절을 지어주고 했더니 다시 밝아졌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이게 처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됐으면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한 아들에게 서라벌로 가서 왕의 정치를 도와라 하는 게 처용이래요. 그 처용이 이런 처용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처용가, 모죽지랑가 이런 거를 향가라고 그래요. 향가. 아니 전부 다 지금 어디서부터 서동요부터 서풍헌도 뭐 어쨌든 향가라고 그러는데 향가가 신라시대의 노래예요. 그걸 뭘로 썼냐? 향찰로 썼어요. 향찰. 그럼 향찰은 뭐냐? 한자를 가지고 한글처럼 쓴 거예요. 향찰. 그런데 이 향찰을 해독하는 사람이 양주동 박사예요. 그 양주동 박사가 향찰을 해독했어. 일제시대에. 그전에는 이 뜻이 해석이 잘 안 됐었어요. 됐나요? 네. 향찰. 뭐라고요? 향가를 쓰는 글자 방식, 쓰기 방식이 향찰. 이두구결 향찰이 있는데 제가 녹화해봤으니까 유튜브에서 동화샘 이두구결 향찰 써가지고 차이점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10번 원왕생가. 원왕생가. 이제 원왕생가는 원한다, 앙생, 그러니까 극락왕생 이런 거겠네요. 극락왕생. 그러니까 극락왕생이 뭐냐? 천국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극락왕생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불국토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게 보통 향가는 4줄짜리
8줄짜리, 10줄짜리 있어요. 그래서 4줄짜리를 사구체. 사구체는 서풍이 헌도시로 분다. 그래서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서풍이 헌도시로 분다.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가 사구체고, 8구체는 딱 2개입니다. 모처럼 나온 8구체. 모죽지랑가, 처용가. 그렇게 8구체는 딱 2개인데, 모처럼 나오게 8구체는 2개인데, 나머지는 10구체예요. 그럼 10줄짜리예요. 그런데 4줄 쓰고, 4줄 쓰니까 8줄 됐는데, 12줄을 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9번째 절에, 아으, 어으 하는 낙구, 감탄구, 9번째 자리. 해서 2줄만 씁니다. 그래서 10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4줄짜리는 압축돼서 시조의 초장, 4줄짜리는 압축돼서 시조의 중장, 그 다음에 아으 하는 낙구는 시조의 종장의 첫 3글자 3이 되고 3543 해서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는 시조로 연결되는 특성이 나중에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원앙생가는 뭐라고요? 아미타 신앙,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서방 정토를 다스리는 아미타 부처에 대해서 극락왕승을 비는 노래가 원앙생가입니다. 다음 제망매가. 제망매가는 제는 제사 지낸다는 거예요. 망은 이질만, 매는 누이예요. 누이가 돌아가셨어, 스님이. 그래서 아이고 살고 죽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 저는 멈거려요. 이쪽 검금에 이쪽은 저승, 이쪽은 이승인데. 근데 누님께서 나는 간다 라는 유언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어느 이릉바람인 40대에 이것저것 떨어지는 잎처럼 동기지간이에요. 이렇게 잎이 한 가족에서 잎이 달렸는데 40대 이른 가을에 40대 일찍 떨어져서 돌아가셨는데, 예? 한 가지 났지만 동기지간이지만 돌아가시는 거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천국에서 극락세계 미타찰에서 막 만나보실 텐데 저 불도를 닦으면서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제사를 올릴 때 읊은 노래예요. 그래서 이게 10줄짜리이기 때문에 몇 구체? 10구체 한가가 됩니다. 자, 12번 찬기파랑가는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기파랑. 저기 죽지랑 있는 것처럼. 근데 모처럼 나온 건 8구체고 찬기파랑가는 10줄짜리예요. 그럼 줄거리가 뭐냐? 달을 밝으니까 자, 흐느끼며, 자, 당신을 생각하면서 흐느끼며 보니까, 자, 이슬을 밝힌 달이 저쪽 흰 구름 옆에서 잘 떠나가고, 그 밑에 보니까 모래 다른 물가에, 기파랑 너의 모습이 아라라름 거리는 것 같아요. 냇가의 자갈돌의 모습에서도 당신의 모습이 느껴지고, 마음의 끝을 따라서 쫙 보니까, 이 뻣뻣한 저까지가 이렇게 하늘을 가르치는 모습이 꼭 당신의 모습 같고, 그죠? 그러니까 그 꼿꼿한 가지에는 눈도 못 덮을 만큼 인품이 있는 것 같은 화랑의 우두머리시오 하고 기파랑을 찬양한 겁니다. 됐나요? 네. 기파랑이 그래서 화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찬기파랑가는 내신에서 자, 양주동 박사가 해석했었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김환진 박사가 해석을 해서 해석본이 조금씩 달라요.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두 개의 차이가 내신에서 나오면 굉장히 고난도 문제로 나와요. 된다요? 자, 그러니까 자, 이럴 때 뭐라고요? 고매한 인품이 뭐라고요? 인격. 인간의 품질이니까 인격. 고매한, 아주 높은 인격. 그죠? 고매한 인품은 아주 높은 인격에 대해서 화랑의, 기파랑의 인격에 대해서 논한 것이고, 저 화반이 뭐라고요? 화랑의 수반, 화랑의 대장. 이거에 대해서 결사 부분. 자, 그럼 결사는 뭐냐? 이게 글을 쓰다 보면 기서결
기승전결 이렇게 나타날 때 끝부분에 나온다 하는 게 결사입니다. 기승전결. 됐나요? 자, 다음에 안민가. 안민가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다. 유명한 게 군군 신신 민민. 그래서 임금은 임답게, 임금답게, 신은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요. 국태민안은 국가의 태평성대, 국민의 안정,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19채 한가입니다. 각각의 역할을 잘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에 12번 아니 몇 번이든 쓰고 가시리. 자, 가시리가 뭐라고요? 이별의 정한을 나타낸다고 했죠. 이별의 정한 민족적 정선으로 가십니까 가십니까 따단 해서 나나는 여음구입니다. 나나 조음구 여음구 나나 버리고 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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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가십니까 해서 A 구조 비슷한 말이 가십니까 가십니까 버리고 가십니까 하는 그런 통사구조 문장구조가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자, 가시는데 이걸 잡으면 왜 그 잡어 하고 서운해서 다시 안 올까봐 가시는 거 말리고 싶지만 가시는 거 할 수 없이 보내니까 가실 듯 하면서 홀랑 돌아오세요. 가시는 듯 하다가 홀랑 돌아오세요. 하는 소극적이고 인종, 참으면서 복종하는 인종적, 참으면서 복종하는 특징이 나타나집니다. 그런데 이걸 읽어보면 기승전결 하고서 단락이 4번이 나와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위증질가 태평성대. 위증질가는 찡찌징찡찡 태평성대 하는 것처럼 노래로 불렀다는 거예요. 위증질가는 뭐 악기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후렴구, 여음구, 조음구라고 합니다. 위증질가 태평성대를. 이게 4번이 나와요. 그러면 합창을 같이 4번을 했으니까 이게 4연이라고. 그래서 연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분연체라고 합니다. 분연체. 연이 다르다. 분연체. 자, 13번. 또 이상곡. 자, 이상곡은 화자가 남편을 잃고 근심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남편하고 뭐라고요? 저승에서라도 만났으면 하는 순정과 사랑을 다짐하는 노래예요. 이상곡.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무간지옥이라는 뭐냐면 저 지옥. 무간지옥은 아주 껌껌한 그죠? 지옥. 그걸 무간지옥이라고 해요. 무간지옥에서라도 지옥에서라도 당신을 만났으면 하는 거. 그런 내용이 써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상저가는 무슨 노래냐? 상저가는 방아 찢는 노래예요. 방아 찢는 노래. 방아를 찧어서 뭐라고요? 덜커덩 방아를 찧어서 거친 밥이라도 지어서 부모님께 들으시니까 부모님 다 드리고 남거든 내가 조금 먹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상저가 방아 찢는 노래. 그러니까 부모를 위한 촌부, 촌락에 있는 부녀자 아니면 부부의 효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촌사람의 방아 찢는 노래입니다. 자, 비슷한 사모곡이 있어요. 사모곡은 뭐냐면 호미도 날이요. 날카롭죠. 호미. 근데 낫은 휙휙 들죠. 아버님도 부모님이지만 그죠? 어머님같이 사랑하는 분 없으니까 어머니 짱입니다. 그러면 호미가 아버지예요? 낫이 어머니예요? 휙휙휙휙 일처리 해준 게 낫이 어머니. 호미는 아버지. 그러니까 호미도 날이 있지만 낫처럼 어머니처럼 잘 들릴 리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부모님이지냐? 하지만 어머니처럼 날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어머니 짱입니다가 사모곡입니다. 그래서 사모, 어미모. 네. 됐나요? 네. 자, 15번 정과정은
자기 내 님을 그리워서 놀고 있는 게 나랑 접동새, 소쩍새, 예? 촉조, 두견새 비슷합니다. 죽어가지고 그리워서 오는 새예요. 접동새, 소쩍새, 촉조, 두견새. 이런 새처럼 비슷하게 나도 울고 있습니다. 그죠? 나는 넋이라도 당신하고 있고 싶은데, 허물, 내 잘못 있어. 그런데, 잘못 없습니다. 그죠? 전 잘못 없거든요. 억울합니다. 남들이 모함한 겁니다.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잊지 마세요. 꼭, 뭐라고요? 유배간 신하가 임금한테 저 잘못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모함당합니다 한 거예요. 저 접동새처럼 울고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저 좀 불러주세요 한 거죠. 이거를 분연이 없이 쭈루루룩 써 있어요. 쭈루루룩. 연이 구변이 없이 분연체. 후렴구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향가의 모습이 잔형. 세잔할잔 그림자형. 그래서 향가의 모습이 조금 남아있대요. 그럼 뭐냐면, 아소니마 하는 것처럼, 하는 감탄구가 있다. 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10부채 향가랑 비슷한 느낌이 있다던가, 이런 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정과죠. 됐나요? 네. 자, 19. 만전춘별사. 만전춘별사는 뭐냐? 가득 찰만 집에 방에 가득 차서 봄 기운이 든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 남녀가 상열, 서로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퇴폐적. 그러니까 너무 섹시하고 너무 남녀 간의 정분이 드러나고 하는 퇴폐적이라 시험에 잘 요새는 안 나죠. 어쨌든 궁중에서 노래를 할 때 쓰였는데 그죠? 여러 가지가 뒤섞여서 소각, 그냥 보통 민속으로 쓰이는 가사랑 합쳐져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답니다. 됐죠? 자, 동동은 전체적으로 임금께 뭔가를 바치자고 하는 것이지만 뭐라고요? 임금께 뭔가를 바치자고 하는 것이지만 1년의 생활 1월부터 12월까지의 생활이 드러나 있어요. 그거를 달거리라고 해요. 달거리. 그걸 월령체라고 해요. 1월, 2월. 월령체 달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사 1년하고 12달 편이 나오면서 그 달달이 어떤 민속과 어떤 일과 결합되어 있는가가 내신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걸 월령체라고 하죠. 다음에는 이제 서경별곡입니다. 서경별곡. 그럼 고려시대 수도인가? 서경천도설 이런 것도 있었죠? 네. 옛날에. 자, 그러니까 이 서경별곡인데 별은 이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서경별곡은 서경에서 이별하는 것도 나오고 임과 살았으면 하는 것도 나오는데 줄거리가 뭐냐면 대동강이 있어요. 대동강은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서경에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사고가 네가 배를 내주니까 내 남편이 저 강 건너편에 꽃집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놀다가 오잖아. 이 나쁜 사공놈아.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사공을 놀리죠. 사공한테 원망하고. 이걸 골개미라고. 골개미는 뭐냐? 뼈골자. 말에도 뼈가 있다 하는 건데 옛날 고전 미학에서 말에도 뼈가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골개미는 비판적으로 매개한 걸 골개미라고 하는 거예요. 말에도 뼈가 있다. 뼈가 있으면 가시처럼 콕 찌르는 느낌 하는 골개미가 드러나는 거고 어쨌든 가시리는 잘 가라고. 근데 뭐라고요? 갈 듯하면서 좀 와줘요. 이렇게 가시리고. 청산별곡은 청산에서 사는데 이렇게 청산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그리워서 바닷가로 나가고 하는 게 청산별곡이고 이 서경별곡은 뭐예요?
이라는 대동강에서 이별하면서 님이 거기 갔다고 투덜거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서경별곡 말이고요. 솔직하게 쓴 거예요, 여자가. 근데 또 다른 게 있어요. 한림별곡. 한림별곡이란 것은 한림은 한림, 유림 이런 거랑 똑같으니까 유학자들이 경기체가로 자기 잘난 척하면서 자기 지식을 쫙 과시하면서 잘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잘 과시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자랑하면서 하는 생각이 들린 게 한림별곡입니다. 그래서 별곡이라는 의미가 있는 게 서경별곡, 한림별곡, 청상별곡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조금씩 느낌이 다르죠. 쌍화점은 만두가게예요. 쌍화점. 만두가게. 쌍화점. 쌍화점. 만두가게에서 만두가게 주인이 내 손을 들고 자꾸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대. 이렇게 미래는 몰래 연애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담겨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옵니다. 남녀 간의 애정 행각이 나와서. 자, 이런 거 중요한데 밑줄을 안 치면 안 해줍니다. 다음번에도 또 해놔야 돼요. 자, 처용가. 자, 처용가는 뭐라고 했죠? 처용이 신라에서 뭐라고요? 처용이 귀신을 용서해서 방 안에서 귀신들이 안 왔다 이런 건데 그 처용을 예찬하는 노래가 처용가. 작자미상으로 또 따로 있네요. 결부된, 결합된, 결합 부착된. 그러면 처용희라는 노래, 놀이, 처용무라는 무용, 처용가 하는 예찬하는 노래 이렇게 있겠죠. 버찌야 오야사 농리다 농리 녹색 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찌야 오야사 농리야 농리야 그러면 자, 처용아비를 많이 더 세워놨구나. 그러면 벼찌야 오야사 오얀니자 이자거든요. 이게 농리야 그러면 처용아비들 이렇게 버찌나 오야시나 농리를 세워놓고 그것을 초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징해서 이런 처용 이런 처용 이런 처용. 그러니까 처용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나타낸 것이 됩니다. 자, 청산별곡. 청산별곡은 특이한 구조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보통은 현실에서 이상세계로 가는데 여기는 청산이라는 이상세계에서 현실로 돌아옵니다. 원래는 청산을 동경해요. 처음에는 동경하는 걸 뭐냐?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존경하고 하고 싶어하는 게 동경이에요. 그런데 청산에서 뭐로하고 달에 따르면서 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속세의 미련이 생겨서 세상에 미련이 생겨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지내고 살고 그러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디다 던지단 돌코, 돌이냐? 그러면 무심코 던진 돌에 깨구리가 맞는다. 예, 제 돌코입니다. 그러면 운명적인 슬픔입니다. 자, 무심코 던진 신이 무심코 나한테 운명을 주면 나는 돌맞은 깨구라집니다. 신은 아무 생각 없이 던져도. 운명적 비애라는 것은 운명적으로 슬프다는 거죠. 운명의 슬픔이 갑자기 사건이 나한테 오는 거니까. 그것이 고려인의 삶의 애환, 애정과 환, 나쁜 거, 환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잘 나타났다는 거예요. 청산별곡에. 자, 그런데 이 청산별곡은 내신에서 그 각 연의 특징과 대칭 구조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게 많이 나오고 살얼이 산다 산다 청산에 산다 AABA 통사 구조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자, 한림별곡. 자, 한림별곡은 뭐라 그랬어요? 경기체가로 고려시대 때 경기도 지방에서 원순문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인도의 시라는 사람이 있고 이거 뭐라고요? 유원순의 문장, 뭐 공로 사륙체 쓰는 방식 이런 것처럼 무슨 내용인지 보면 해설 보면 되는데 어쨌든 한자 같은 걸 많이 안다고 자랑하면서 막 자랑들을 써놓은 게 한림별곡이야. 한림누리.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여기에서
경기 어떠하니고 위 경남 경기 나 위 역 남 경기 어떠하니고 그러니까 이래서 경기체가라고 그렇다고 일명 경기체가라고 한다고 하는데 뭐라고요? 위 역 남 경기 어떠냐고 이렇게 경은 뭐라고요? 경치경 뭐 서울경 이렇게 두루구루 광경이 어떻습니까? 하는 것으로 이거를 경기체가라고 합니다. 자, 또 안 써놨네요. 자, 죽계별곡. 죽계별곡. 이건 계곡, 대나무 계곡이네요. 죽계별곡. 죽계의 자연. 그러니까 지명이네요. 대나무가 있는 계곡이 있는 곳. 죽계. 경치를 넘겠죠, 그러면. 그죠? 자연의 경치, 유교에 대해서 쓰는데, 자, 음차는 소리를 빌려서 쓰는 게 음차예요. 음차. 그러니까 이두문으로 표기 됐으니까 이두, 구결, 향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꼭 그걸 보는데 내신에서 고난도일 때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동락팔곡은 건어문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경기체가를 보면 경기체가를 형태를 보면 이렇게 경기체가를 보면 이 형태를 한림명곡도 경기체가인데 이거를 앞부분 요 뒤에 부분 이렇게 같이 부르는 경기 어떤 이 뒤에 있죠 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앞에를 전대절 뒤에를 후소절이라고 해요. 전반부 후반부랑 똑같아요. 전대절 후소절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동락팔곡은 그게 안 나눠졌다는 애. 경기체가는 앞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옆 뒤에 옆 이렇게 써 있는 부분 뒤 후소절. 자, 여수장 우중문시. 에게,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한 게 여수장 우중문시야. 여는 뭐라고요? 에게. 수는 뭐라고요? 수나라. 그 다음에 장은 뭐라고요? 장군.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근데 이제 어떻게 놀렸냐면, 너 엄청나게 작전도 잘 짜졌다며, 측량, 하늘에 닿았다며, 계획도 땅을 다 훑을 만큼, 천문과, 지리에 다 덜 통했다며. 그러니까 너 지금, 그래, 그만하면 됐으니까, 얼른 돌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 수사법. 꾸미는 법. 수사법, 표현법, 수사법, 표현법. 그럼 수사법, 표현법 중에 뭐냐? 억양법이에요. 높였다가 낮추고, 낮췄다가 낮추는. 그러니까 칭찬하는 것 같은데 조롱하는 시예요. 너 잘났으니까 돌아가, 이렇게. 이해됐나요? 네. 그게 여수장 우중문시. 자, 추야우중. 가을 밤에 비가 내려. 근데 이게 채치원이 뭐냐면 중국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벼슬 하던 사람이요. 그래서 고국이 그리워. 그래서 이게 내가 뜻을 잃었나? 나 이제 고국에 이제 집안에 돌아가야 되나? 고향에 돌아가야 하나? 이런 번민. 번민은 고민이에요, 고민. 그게 뭐라고요? 법빈이 가을에 세상에 날 알아주는 이 아직 없구나 하면서 비가 내려. 비가 내리는데 등불을 이렇게 하니까 등불 앞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먼 그 우리 자기 나라에 신라로 돌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요? 세상에 날 알아주는 애 없는데 창밖에 밤비가 딱 내리면서 마음이 슉 가라앉으면서 등불을 보면서 어디까지 갔어요? 고향까지 가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가을 바람에 심란한 마음에 비가 내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등불 앞에서 고향을 생각한 거예요. 되세요? 자, 객관적 상각물은 시에 등장하는 소재들을 객관적 상각물, 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근데 내가 감정을 그 물건에 집어넣으면 객관적 상각물이 감정이입이 되는 건데,
아까처럼 꾀꼬리 이런 거는 쟤네는 즐겁고 나는 반대로 안 즐거우니까 감정이입은 안 된 거죠. 네. 감정이입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야산 독서당. 제가야산 독서당. 제가야산 독서당. 자연 속에서 인간의 시비하는 말소리로 혼란스러운 속세가 단절됐다. 그러니까 시비는 시시비비입니다. 옳고 그른 걸 시시비비. 옳고 그른 거. 옳은 게 옳은지, 그른 게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렇게 할 때 시비 걸지 마. 그러는 거. 그래서 시비입니다. 이해됐어요? 시시비비. 촉규와 최추원이 했는데, 최추원도 뭐 육두품인데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시대에 원망스러워하고 뭐 이래서 시 많이 썼죠.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고관대작은 높은 관직이에요. 고관대작. 그러면 공작, 후작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정승들 이런 사람을 고관대작이라고 그래요. 고관대작. 됐어요? 자, 수레와 말 탄 사람 그 누가 보아주리. 그죠? 수레 타고 말 탄 사람, 수레를 탄 사람, 말을 탄 사람은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이요. 임금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됐나요? 자, 야청도의성. 야청도의성. 그러면 이거는 뭐냐? 야청도의성. 밤에 소리가 들리죠? 무슨 소리? 옷 벗는 소리도 들리고, 그죠? 방망이, 옷을 두드리면 방망이 소리도 들리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토닥토닥토닥토닥 이런 소리 들리는 느낌이죠? 다듬이질하는 여인들 그런 느낌이 막 들죠? 그러니까 이걸 뭘로 들어요? 청각으로 들어요. 여기에 이웃 여인의 다듬이 소리 들려오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게 뭐라고요? 청각적 이미지. 소리로 들리는 거. 소리라는 말이 나오든지 소리가 나오면 청각적 이미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사는 나를 보고. 나옹. 청사는 나를 보고. 정사는 나를 보고,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도인으로 사는 거죠. 얽매이지 않고. 그걸 달관이라고 해요. 달관. 통달하고 얽매이지 않는 걸 달관의 경지라. 구름의 달 옆에 스치는 것처럼 얽매이지 않고 통달한 경지를 달관의 경지라고 합니다. 자, 속행론한. 속행론한, 이인노. 연속으로 가는데 길이 곤란하다고. 연속으로 가는데 곤란하다. 길로자, 곤란하다. 그래서 옛날에 그 양주라는 사람도 길이 너무 여러 가지면 어디로 갈지 막 이쪽으로 가면 이런 일 발생하고 이쪽으로, 그치? 그게 뭐라고? 읍기양주라는 고사성어라고. 읍기양주. 울었어. 계곡에서 양주가 어디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곤란해서. 뭐라고? 애들도 그러지.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로 갈지 절로 갈지 힘들어서. 눈물 날 만큼 힘들지. 동명하는 고주멍이죠? 고주멍. 고주멍의 얘기를 한자로 쭈루룩 된 걸 설명을 했네요.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구출자는 구출해주는 사람이 구출자지. 구출자 때문에 도움에서 위기를 벗어났네. 고기와 자라가 쭈루룩 다리를 만들어줬잖아. 그지? 그래서 형세 좋은 땅에 왕도, 수도, 왕의 수도를 개설하고, 왕의 도읍지. 그래서 왕도를 정립하고, 왕의 도리, 왕의 도로, 왕의 도시,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북쪽 지방인데, 난생. 고주멍은 뭘로 태어났어요? 알로 태어났어. 난생 설화. 이야기설, 이야기화.
그럼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이 있어요. 이런 거는 고주몽 신의 아들이니까 신화라고 할 수도 있죠. 고주몽, 신화, 설화. 자, 우리 민족에 대해서 나오고, 이게 시하고 주석, 시의 설명들이 조금씩 달려 있어요. 주석. 주석은 뭐냐? 어떤 문장에다가 해석을 달아놓는 게 주석이에요. 됐어요? 네. 3대기 구조다. 그러면 뭐라고? 1대, 2대, 3대가 나오는 거예요. 1세대는 30년.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3대기 구조로. 그래서 천손, 하늘에 있는 자손이 하강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동명왕표에는 어쨌든 민족적 자부심을 고치, 높게 취득하는 고치, 높여주기 위해서 썼다. 이런 말이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는데 삼국사기는 김부식 시으시니까 삼국유사는 일연이 이렇게 쓴 것처럼 그런데 이 동명화표 이런 거는 삼국유사에 있을 가능성이 크죠. 민족이식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영정중월 읊어다 영정 중월 그러면 읊었다 우물 가운데 달이 있네. 산에 사는 스님이 달빛을 탐내서 물과 달을 함께 길렀어. 오 뭐라고? 병 속에 물과 달을 함께 길렀대. 병 속에 물과 달도 있다고. 절에 돌아와서 깨달았어. 병을 기울이니까 달도 싹 사라졌다고. 와 끝내준다. 잘 썼다.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물을 뜨는데 달도 같이 길러왔어. 물이 있으니까. 물을 다 따르니까 달도 다 비었네. 도치법은 위치를 바꾸는 거야. 문장의 순서를. 병을 기울이면 달도 따라 비게 되는 것을 절에 돌아와 비로소 깨달았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부터 썼어? 절에 돌아와 비로소 깨달으리. 병을 기울이면 달도 따라 비게 되는 것을. 이렇게 순서. 위치를 전도시킨다. 도치. 도는 전도. 뒤집힌다. 치는 위치. 위치가 바뀌는 걸 도치법이라고. 자, 삼위승은 큰 스님들, 심부름하는 어린 스님을 삼위승이라고 해요. 절화행, 이규보, 절화행. 이게 한자로 써 있어요. 한자로 써 있는데 한자의 글의 형태가 이게 악부예요. 악부. 악부라는 형태. 글이 있으니까 그냥 알아주기만 하면 돼요. 악부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절화행도 실험무부의 애정 모습을 관찰해가지고 절은 끊을 절인데 꽃을 화고 그죠? 꽃을 꺾다 이런 건데 실험무부가 사랑싸움하는 뭐라고? 꽃이 예쁜가? 제가 예쁜가요? 물어보니까 당신이 예쁘구려. 꽃이 더 예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꽃이 저보다 예쁘면 오늘 꽃하고 좀 보세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절화행이에요. 이규보가 쓴. 그러면 꼭 극적, 연극 같죠? 네. 극적인 구성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극적. 뭐라고요? 연극처럼 대화가 있고 하는 것들, 대화체로 구성되는 느낌이 있는 것을 극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사리화. 사리화는 참새입니다. 참새. 사는 모래고, 결리자인데, 화는 꽃 화자고, 사리화. 기장과 비슷한 풀이나 꽃을 의미하는 설과래. 이해되세요? 기장. 기장은 뭐냐? 이렇게 조그만 좁쌀만처럼 생긴 그 식물이에요. 식물 기장. 이거 기장도 먹었어요. 벼도 먹고. 네. 근데 뭐라고? 참새야 이놈아. 난 열심히 농사 졌는데 밭에 벼하고 기장 이거 다 먹으면 어떡해? 한 게 사리화예요.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민속의 가요야 소교. 뭐라고요? 민속의 가요. 해서 소교라고 보면 됩니다. 자, 반타석. 반타석은 반은 쟁반반이고 타석. 탁한
탁한 물에서 형체를 감추는 반타석. 반타석이란 게 있네. 그지? 그러면 반타석이 어디다 쓰지? 누렇고 탁한 물이 도도하게 흐르면 형체를 감추고 고요한 물에 잔잔히 흐를 때 비로소 분명해지는. 부럽구나. 거센 물살 속에서 반타석은 구르거나 기울지 않고 평평하지 않은 바위가 반타석이래. 기울어지지 않고 물속에서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구나. 오랫동안 하는 거지. 오랜 역사 속에서 존재한다. 구글은 나라의 운명 이런 거고, 구글을 회복하기를 소망한다. 이거는 뭐야? 구글을 회복하게 하는 거는 부병루. 부병루. 뭐라고요? 부병루. 부병루는 누각이에요. 누각에 오르니까 천년 동안의 생활, 국가의 운명, 흥망성쇠가 보이는구나 라는 거. 구구를 회복되기를 바라는 시. 독두시 이색. 자, 이거 보면 어떤 애가 질문 써놨네. 쇠약하고 늙었기로 정신이 손상되었습니까? 손상되겠어? 질문했어? 안 됐어? 손상하겠습니까? 손상되겠습니까? 질문한 것 같지, 느낌상? 근데 정답은 정해졌지, 답정 너지? 손상 안 된다, 이런 거겠지? 자, 됐어요? 두보의 강촌에서 차용은 끌어다 쓴 거예요. 종이에 바둑판 그리고 긴 바늘 즐겨 낚시 만드니, 이게 두보의 시에 나와요, 이만큼이. 천진도 하구나. 요 구절이 어디 나온다고요? 두보시. 두보의 시에, 강촌이라는 시에 나온다고. 독두시. 자, 고금은 동서고금, 동선, 동양서양, 고금은 옛날, 지금. 고금을 통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게 고금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동서고금을 통틀어 유인이 책이다. 사람만이 최고 귀하다. 이런 말이 유명하죠. 자, 유감. 있다. 감정이 있다는 유감. 유감이 있다. 유감이야. 그러면 기분 나쁘다는 뜻인데. 그지? 이거 뭐라고요? 가난해. 시를 창작해. 그치?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감정이 있다. 무슨 감정이 있어야 돼?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자, 괴로운 마음에 홍몽을 찾아 헤맨다. 그죠? 홍몽. 그지? 찾아 헤맨다. 그럼 홍몽. 붉은홍이지. 꽃몽이지. 이제 붉은 거 하면 먼지가 막 일어나. 먼지가 일어나면 붉은 먼지가 일어나. 모래바람에서. 그럼 홍몽이야. 그러면 현세의 꿈, 출세,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거야. 홍몽. 중도는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없으니, 그럼 중용의 도가 중도야. 조화를 이루는 거. 자기 마음을, 치우치지 않고 잘 유지하는 게 중도야. 그래서 옛사람의 견해, 의견과 해석, 견해를 인용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옛사람의 견해. 자, 보천탁즉사 김종식. 보천탁즉사 뭐야? 복사꽃 뜬 냄을 얼마나 불었냐. 솟은바위 아주 묻혀 짐작 어렵네. 쌍쌍 가마우지 예터전에 이러 물고기 입에 문채 풀섭에 드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비가 내려서 복사꽃 뜬 냇물, 비가 내려서 냇물이 불고, 바위도 아주 묻혀버리니까, 이게 새 두 마리가, 이게 냇가에다가 집전하는데 잊어버리고, 물고기 들고, 아이고, 산속에서 그냥 몰래, 먹고 사는 거네. 그치? 네. 그러면 나도 이 가마우지처럼 먹고 살면서 버티겠다, 이런 거겠네. 그러니까 인내, 고통을 인내하는 게 인고적. 고통을 참는 게 뭐라고요? 인고적. 자, 다음에 능어사. 능어사는 뭐야? 옥황생자가 있는 곳을 가려면 공중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를 능공허도. 하늘로, 공중으로 간다는 거네. 뭐야? 선계와 대비되는 인간계에 살면서 풍파가 날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힘들다는 거네.
그죠? 네. 느릅나무는 나무의 이름이에요. 느릅나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느릅나무 모르죠. 생물 선생님도 모르고 되는 거. 뭐 아는 사람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청사우. 사청사우. 김시습인데 그 맑을 때랑 비올 때 뭐 이런 거겠네요. 사청사우는. 그러니까 맑을 때는 좋고 비올 때는 사람들이 뭐 짜증내고 그러죠. 네. 그게 염량세태라. 염량. 염은 아주 더울 때고 량은 아주 추울 때요. 세상의 모습이 더울 때는 옷 홀랑 먹고 추울 때는 꽁꽁 싸매고 이랬다 저랬다 그죠? 네. 세태에 따라 치우치니까 그러니까 풍자를 하면서 경세적이에요. 세상에 경고를 주는 게 경세적이에요. 세상에 경고를 주면서 이러면 안 돼 하고 교훈을 주는 거 경세적. 다 영산가고 김시습 영산가고 김시습이 썼는데 이렇게 고단한 피지배층이 사는데 사또는 이렇게 뜯어먹고 흉년해서 이렇게 나오네. 그죠? 영산의 가족의 고통 이런 거겠네. 지금 영산가고는 땀 흘려 일하는 거야. 땀 흘려 일하는 기승전결 봐봐. 일어날 기, 이열승, 굴전, 매들결 이게 네 단계. 근데 대조적은 뭐야? 차이점이 있어. 차이점. 뭐라고? 열심히 일하는 농부와 일이 승량이 때. 일이 승량이 때. 뜯어먹는 거. 농부 거. 이해되세요? 네. 몸과 그립다. 김시습. 몸과 그림자. 몸과 그림자. 여기 이제 대비적이라고 썼는데 대조는 차이점이에요. 대조는. 비교는 공통점이야. 그럼 대조는 뭐냐? 그 차이점도 되고 공통점도 돼요. 대비는. 대비.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놓으면 두 개가 둘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차이점도 있을 수도 있고 공통점도 있을 수 있어. 대비는. 뭐 색채 대비 이럴 때 많이 쓰는데 색깔이 대비되든지 뭐 이렇게 높낮이를 대비하든지 상황을 대비하든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장상사. 홀로 공우를 타니. 공우라는 악기라 그랬죠? 네. 하프랑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늘어져서. 충신연주지사는 충신이 연모하는. 자, 군주를 사랑하는 노래가 충신연주지사예요. 충신연주지사가 뭐라고? 충신이 군주를 사랑하는 노래, 임금을 사랑하는 노래. 양아록. 어린이 기르는 노래네. 집안의 대소사 할 때 대소사 크고 작은 일이 대소사예요. 이거 오기는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임. 이걸로 써야 되는데 이건 잘못 기록했다. 오기. 오답 할 때 오. 잘못된 기록. 오기. 됐어요? 대관령을 넘으면서 대관령을 넘으면서 신사임당이 강릉에 있다가 넘어가서 이쪽으로 대관령 넘어가는 거야. 서울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시를 쓴 거야. 늙으신 어머니 강릉에 두고 몸이 서울로 혼자 가잖아. 고향이 어둑하게 보이잖아. 그게 모형을 쓰는 거야. 그게 망운지정. 망운지정은 뭐라? 구름이 지는 마음. 자식이 객처에서 여객, 객수, 객청감 이렇게 하는데 객수, 객창감 이렇게 되겠는데 객수, 객창감. 여객이 돼서 고향 생각. 근데 부모 생각을 망운지정이라. 망운지정. 자, 대꿀은 구절이 대립되는 거예요. 짝을 지어서. 그리운 고향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대꾸를 했다. 이렇게 들으면 대꾸. 이거 뒤에 거네요. 사친. 사친은 뭐야? 생각사, 부모친. 부모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대꾸를 했다. 여기 보세요. 한송정 가는 길은 외로운 등문달. 경포대 앞에는 한 줄기 바람. 그럼 구절이 비슷하죠?
짝이. 네. 어디에는 뭐가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또 이렇게, 모래벌 백로가 흩어지고, 바위에 고기가 오락가락하고, 이렇게 짝을 졌죠? 대응되는 구절, 대립되는 구절, 쌍으로 서 있는 구절을 대꾸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둘 다 둥글다. 그죠? 여기는 뭐라고? 모였다 흩어진다. 오락가락한다. 이거 좀 뭐예요? 형태, 모양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죠? 대꾸, 대립되는 구절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를 책에다 추가로 다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